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4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최근에 에스토리와 연동해서 현재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30일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241선 돌파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건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240일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딩하는 관점이겠죠? 홀딩하는 관점에서 이제 241선 지지 여부를 보고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이런 가능성도 봐야 돼요.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맞고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귀를 해버리는 이런 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는 증가를 하다가 거래도 줄어들고 있죠? 윗골이 잡혔죠? 윗골이 길게 잡히고 거래량도 전보다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여기서 어쨌든 조금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A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신규 접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프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어제부터는 갭을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을. 그리고 갭을 동반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적은 힘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100이라는 힘을 쏘았다라면 이제 100이라는 힘이 아니라 60, 40을 하더라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4.9% 갭이 떴죠? 7월 13일은. 근데 오늘은 2.7%예요. 갭의 폭이 축소가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작은 힘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갭이 좁아지는 건 올리는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어제 4.9%니까 오늘 만약에 7% 갭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자죠. 작은 힘으로도 올릴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갭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 제한 가능성,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스카이라이프도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게 되면은 물파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잔잔한 감동을 깊숙하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명량 같은 영화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스케일로 승부를 하잖아요. 스케일로 확 승부를 하고, 이건 애국심 마케팅이 상당히 컸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초대박으로 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더라도 1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시청률은. 재밌는 건 맞지만은 극명하게 매니아층이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로 확 끌어주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라는 거죠. 잔잔하게 파고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5%밖에 안 되는 흥행이지만 채널 자체가 케이블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케이블 수준 1%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도 안 나오는 그런 채널에서 5%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큰 효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이프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영우 효과는 단계적으로 끝이 날 거고, 이 우영우 효과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4분기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광고 단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 이후에 가파르게 가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땡겨주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히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확인할 게 좀 많아요. 제가 그동안 뭐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5,500원에서 7,000원 구간 사이 어떤 박스권 흐름이 전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조정, 4차 상승, 조정. 이평선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요, 5,500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21선이 있는 6,300원 부근을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평선이 의미가 있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어쨌든 박스권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이평선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21선을 지지받고 만약에 N자형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의 추세는 가격대가 아니라 이평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선 지지 라인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전년 대비해서 3,350%가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상장폭이기도 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잖아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커질 거라는 거죠. 개선폭이. 1분기, 2분기보다는. 2월 달부터 이 중국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물 건너갔죠. 그 2분기부터 서서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든 게 볼트너트 같은 제품들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카타르 쪽 LNG 인프라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건설 인프라,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실적 기대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21선을 지지받고 봐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점은 일단 7,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만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돌파 여부를 지금부터 미리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3,300%의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간 기준입니다. 미리 한번 볼 필요는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